북산의 돌격대장, 송태섭 캐릭터 분석. 북산의 주역 5인방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었으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당당히 주인공 자리를 꿰찬 송태섭. 화려하게 눈에 띄진 않아도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송태섭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송태섭은 채치수와 함께 북산의 기둥이 되는 선수입니다. 채치수가 골 밑에서 철벽 수비를 전담한다면 송태섭은 그 리바운드를 받아 전광석화 같은 속공을 전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산의 가장 강력한 주력 공격 패턴이죠. 모든 공격은 송태섭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누구에게 패스하느냐에 따라 경기 운영 방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사실상 코트 위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태섭의 또 다른 매력은 그의 뿌리. 그는 일본 본토 출신이 아닌 오키나와 출신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본토와는 조금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집니다. 깊은 눈매와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건강한 구릿빛 피부가 대표적. 무엇보다 평소에는 느긋해 보이다가도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기질 또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오키나와는 일찍부터 미군 부대의 영향으로 미국식 농구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한 지역입니다. 덕분에 신체적 한계를 화려한 기술과 압도적인 스피드로 극복하는 스타일이 발달했는데 이는 송태섭의 플레이 스타일과 정확히 일치하죠. 송태섭의 패션 스타일은 3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투블럭 펌에 오버사이즈 핏, 그리고 그 당시 상당히 파격적이고 반항적인 이미지였던 피어싱까지 개성 넘치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태섭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포인트 가드로 활약해왔기에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기본기 또한 탄탄합니다. 넓은 시야는 물론 뛰어난 개인기까지 갖추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강점은 역시 스피드. 단신임에도 폭발적인 순발력을 발휘하여 상대의 허를 찌르는 패스를 찔러넣고 날카로운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점프력 역시 발군입니다. 자신보다 키가 큰 안영수나 김수겸의 슛을 블록한 적이 있으며 22cm나 차이나는 윤대엽의 수비를 뚫고 레이업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작중에서 보여준 날아차기 실력 또한 그의 탄력과 순발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죠. 체력 또한 북산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정대만이나 서태웅과 달리 경기 중 체력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기색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북산의 주요 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죠. 채치수는 부상, 서태웅은 부상과 체력 문제, 정대만은 탈진, 강백호는 파울 트러블이나 부상으로 교체된 적이 있지만 송태섭은 끝까지 코트를 지켰습니다. 유일한 교체 기록은 지역 예선 1회전뿐인데 이는 당시 문제와 군단에 대한 징벌적 조치였을 뿐 경기력 문제는 아니었죠.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이달재와 교체된 적이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은 교체된 적은 없습니다. 능남전에서 송태섭이 4반칙에 걸리자 만약을 대비해 이달재에게 준비를 시켰을 뿐이며 풍전전에서 흥분한 강백호를 대신해 이달재가 투입되면서 송태섭과 이달재가 동시에 코트에서 투가드 체제로 운영한 사례가 있을 뿐이죠. 송태섭은 단신이라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수비에서 뚜렷한 약점을 보입니다. 뛰어난 점프력을 갖췄음에도 절대적인 키 차이 때문에 높은 타점의 공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죠. 실제로 그와 매치업되는 상대 중 송태섭보다 키가 작은 선수는 없으며 10cm 이상 큰 상대와 맞붙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공격 옵션의 부재 또한 아쉬운 부분입니다. 3점슛 능력이 거의 없어 상대 수비수가 거리를 두고 막아도 위협적이지 않으며 중장거리 슛 시도 자체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작중에서는 자유투 성공률이 낮다는 묘사도 등장하죠. 심리적인 면에서도 다혈질적인 성향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풍전전에서는 상대 선수의 도발에 휘말려 주먹을 휘두를 뻔하기도 했는데 만약 이때 이성을 잃고 행동했다면 팀의 패배로 직결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여러 단점 때문에 작중 네임드 가드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산안공고 이명헌의 존프레스에 고전했고 해남의 이정환이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자 수비에서 무력해졌으며 상향의 김수겸에게도 시종일관 밀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풍전의 나다룡이 쏘는 3점슛 역시 막아낼 방도가 없었죠. 그나마 실력 면에서 우위를 점했던 상대는 능남의 백정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대적인 우위였을 뿐 경기 흐름을 뒤바꿀 만큼 눈에 띄는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오키나와 출신인 송태섭은 생일이 같은 3살 터울의 형 송준섭 그리고 여동생 송아라와 함께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형과 함께 농구를 하며 슬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죠. 특히 형 송준섭은 뛰어난 농구 실력으로 촉망받는 유망주였고 송태섭은 그런 형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자신과 농구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친구들과 바다 낚시를 떠나자 화가 난 송태섭은 돌아오지 말라며 모진 말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형이 바다에서 실종되는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 사건은 송태섭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죠. 집안에는 그렇게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송태섭은 그 뒤로도 농구를 계속했지만 재능이 뛰어났던 형관을 비교당하며 좌절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송태섭을 응원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역 농구계에서 큰아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괴로워하며 송태섭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첫째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유품들을 모두 정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송태섭과 크게 다투기도 합니다. 결국 가족은 연고도 없는 가나가와의 언으로 이사를 떠나죠. 형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떠난 송태섭은 까칠한 태도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교와 집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던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농구뿐이었고 홀로 연습하던 중 우연히 정대만을 만나죠. 이때 정대만에게서 송태섭은 죽은 형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중학생 시절 나름의 재능을 인정받아 능남고 유명호 감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으나 송태섭은 이를 거절하고 안 선생님이 있는 북산고에 입학합니다. 입학 초기에는 농구를 계속할지 망설였지만 농구부 매니저인 이한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 농구부에 입단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둘은 어린 시절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송준섭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쯤 되던 해 송태섭은 자신의 비밀기지 근처에서 이한나가 귀걸이 상자를 바다에 버리려는 것을 목격하고 환경을 더럽히지 말라며 싸웠죠. 싸움 끝에 비밀기지에서 대화를 나누게 된 두 사람은 각자의 아픔을 공유합니다. 송태섭은 형에게 죽어버리라고 말했던 죄책감을 고백하고 이한나는 어머니의 재혼 상대가 준 피어스를 보며 어머니를 빼앗기가 두려웠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서로의 미성숙함을 직시하며 동질감을 느낀 송태섭은 마이클 조던도 귀를 뚫었다며 자신도 귀를 뚫죠.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이성적 감정을 넘어선 비밀을 공유한 동지애가 형성되었고 서로 한쪽씩 피어싱을 나눠 착용하죠. 참고로 사소한 설정 오류가 하나 있는데 첫 등장 시 양쪽 귀에 모두 피어싱을 하고 있었으나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점차 왼쪽 귀에만 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제외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고 송태섭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시작됩니다. 송태섭은 이한나를 잊어보려고 여러 여학생에게 고백을 시도했지만 매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당시 농구부 내에는 송태섭의 예리한 패스를 제대로 받아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주장 최치수조차 송태섭의 공을 버거워할 정도였죠. 그럼에도 최치수는 송태섭의 패스 감각을 높이 평가하며 옹호해 주었고 송태섭은 이 말에 내심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큰 기대를 받는 송태섭을 못마땅하게 여긴 정대만은 그를 괴롭혔고 송태섭은 타락해버린 정대만을 알아보고 1대1 대결을 제안하며 도발합니다. 정대만은 흥분하여 송태섭을 불러내 폭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송태섭은 정대만을 집중 공략해 기절시킵니다. 하지만 송태섭 역시 큰 부상을 입었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대형 사고를 당해 한동안 농구 코트를 떠나죠. 병원에서 회복한 송태섭은 고향인 오키나와로 내려가 다시 비밀기지를 찾습니다. 형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는 그곳에서 농구 잡지와 형이 남긴 손목 보호대를 발견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농구 연습을 매진하죠. 송태섭이 농구부에 돌아왔을 때 많은 신입생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농구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빨강머리의 강백호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둘은 처음에는 치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짝사랑이라는 의외의 공통점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됩니다. 이후 정대만이 농구부를 무너뜨리러 찾아왔을 때 송태섭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돌아가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정대만 패거리 중 한 명이 이한나를 때리자 참지 못하고 주특기인 날아차기를 선보이죠. 결국 폭력 사태로 번지며 농구부 존폐 위기가 찾아왔지만 다행히 영거리와 백호 군단의 희생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정대만이 농구부에 복귀하며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역 예선에 나선 북산은 송태섭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속공을 주력으로 삼아 승리를 거듭했고 드디어 결승 리그 진출권을 놓고 상향과 맞붙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송태섭의 약점이 처음으로 드러나죠. 장신을 무기로 내세운 상향을 상대로 공중전에서 고전하게 된 것. 그럼에도 빠른 스피드와 정교한 패스로 활약하던 중 드디어 상향의 에이스 김수겸이 코트에 등장합니다. 송태섭은 김수겸을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로 지목하며 자신있게 도발했지만 왼손잡이라는 특수성과 빠른 슛 타이밍을 가진 김수겸에게 포인트 가드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한나의 응원에 힘입어 결정적인 순간 김수겸의 슛을 블로킹하는 데 성공하며 팀은 승리합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송태섭이 김수겸보다 한 수 아래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김수겸 역시 송태섭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진정한 라이벌은 이정환이지 송태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죠. 이어진 해남전에서 북산은 평소처럼 맨투맨 수비를 펼칩니다. 이때 박하진 기자가 예감한 대로 송태섭과 이정환의 미스매치 문제는 후반전에 극명히 드러납니다. 전반 20분 동안 송태섭이 이정환을 잘 마크하며 숨은 수훈자로 꼽히기도 했으나 사실 이정환은 진정한 실력을 발휘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정환이 본격적으로 득점에 가담하자 송태섭은 그를 막아낼 수 없었고 정대만의 도움 수비마저 무력하게 뚫리고 말죠.
결국 이정원과의 실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후반전 내내 끌려다녔지만 경기 종료 20초 전 고민구가 리바운드한 공을 쳐내는 데 성공하며 강백호의 슬램덩크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채치수의 부상, 서태웅의 체력 방전, 전호정의 호수비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2점 차로 패배하죠. 능남전에서 송태섭은 눈에 띄게 화려한 활약을 하진 않았지만 줄곧 능남 가든심보다 우월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안영수와 백정태를 상대로는 주요 경기 중 유일하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채치수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패스로 전반에는 정대만에게, 후반에는 서태웅에게 찬스를 몰아주며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강백호가 변덕규의 파울을 유도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동료를 챙기는 모습도 잊지 않았죠. 변덕규 퇴장 후에는 채치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변덕규가 다시 투입된 뒤에는 윤대엽과의 1대1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져 직접 슛을 성공시킨 뒤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윤대엽의 노련한 유도에 말려들어 파울 4개를 기록하며 퇴장 위기에 몰렸고 안영수에게 공을 빼앗기는 등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다행히 북산의 불안 요소였던 권준우와 강백호의 결정적인 활약 덕분에 능남을 꺾고 전국대회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전국대회 진출엔 성공했지만 송태섭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죽은 형 준섭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송태섭은 자신이 형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죠. 대회 전 그가 쓴 편지에는 살아남은 게 형이 아니라 저라서 미안했습니다 라는 뼈아픈 고백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는 차마 전하지 못한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대신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계속 농구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진심을 담은 새 편지를 남긴 채 대회장으로 향합니다. 전국대회에 처음 출전한 북산은 1차전 상대인 풍전구와 마찰을 빚습니다. 특히 송태섭은 나대롱에게 키가 작다는 도발을 당하자 평소와 달리 크게 흥분합니다. 시합이 시작된 후에도 도발에 휘말려 잦은 실수를 범하자 안 선생님은 송태섭의 폭주를 막기 위해 이달재를 투입합니다. 이달재는 송태섭을 대신해 침착하게 페이스를 조절하며 팀을 안정시키죠. 하지만 서태웅이 나문의 팔꿈치 가격에 쓰러지며 경기가 거칠어지자 송태섭은 다시금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두를 뻔합니다. 이때 평소 방이 많은 스타일이던 안 선생님이 직접 송태섭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를 다독였고 다시 각오를 다진 송태섭은 본격적인 점수 쟁탈전에 나섭니다. 후반전에는 상대의 도발을 침착하게 넘기며 경기를 주도했고 강백호에게 엘리옵 패스를 보내는 여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비록 강백호가 엘리옵이 무엇인지 몰라 기회를 날리긴 했지만 말이죠. 경기 종료 직전 10점 차로 앞서자 송태섭은 잠시 방심하기도 했으나 채치수의 엄격한 독려 아래 필사적으로 수비하며 풍전을 꺾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어지는 산안 공고와의 시합전, 이명헌의 영상을 보며 압도적인 실력 차이에 식은땀을 흘립니다. 부담감에 이안나와 산책을 하며 신체적 한계에 대해 푸념하기도 했죠. 이명헌은 설정상 초고격급을 넘어 국내 최고의 가드로 명시된 선수였기에 송태섭의 두려움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당일 안 선생님은 송태섭에게 스피드만큼은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격려했고 송태섭은 비로소 자신감을 되찾죠. 경기가 시작되자 송태섭은 공을 빼앗기는 실수를 하지만 곧바로 도로 빼앗아 신현철의 수비까지 제치며 엘리옵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전반전을 리드하며 마친 북산이었으나 후반전 산항의 전매 특허인 몰코트 프레스가 시작되자 송태섭은 다시 고전합니다. 이명헌과 정우성의 숨막히는 밀착 수비에 막혀 고립되지만 안 선생님의 신뢰와 이안나가 손바닥에 적어준 넘버원 가드라는 문구는 그를 각성시키기에 충분했죠. 마침내 송태섭은 형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산항의 존 프레스를 단독 돌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강백호가 리바운드로서 각성한 뒤 경기의 흐름이 바뀌자 송태섭은 적의 패스를 낚아채며 팀원들을 독려합니다. 당시 주장인 채취수마저 심리적으로 흔들리던 상황에서 송태섭이 팀의 중심을 잡으며 차기 주장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죠. 송태섭은 인텐셔널 파울을 유도해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켰고 정우성과의 심리전에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산항의 존 프레스를 완벽히 무력화하고 이명헌의 수비를 속이는 결정적인 패스를 뿌리며 기적같은 승리를 일궈내죠. 대회가 끝난 후 송태섭은 어머니와 진심 어린 화해를 합니다. 이후 북산의 새로운 주장이 된 그는 리더십 관련 책을 읽으며 팀을 이끄는 데 매진합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송태섭은 결국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자신의 재능을 세계 무대에서 증명하죠.